판사가 지켜보고 있는 법원 재판정 내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가 이민당국에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50만 달러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이 다음 달 10월 만료를 앞두고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타운의 새로운 한인 교통경관이 선서를 마치고 업무에 배치됐습니다. 한국보건복지부가 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합니다. 뉴욕주 당국이 새학기를 맞아 주 전역의 대학가를 중심으로 미성년자 음주 예방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판사가 지켜보고 있는 법원 재판정 내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가 이민 당국에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이민 단속에서 성역이나 금기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세크라멘토 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던 불법 체류 이민자가 재판정에 들어온 이민 단속 요원에 의해 체포됐다고 지역 매체 세크라멘토 비가 보도했습니다. 체포된 이민자는 판매 목적인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돼 전날 11만 5천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이날 인정신문을 위해 재판정에 출석한 것이었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주장하는 이민 단속 요원들이 재판정에 나타나자 변호인은 판사에게 보호를 요청했지만 판사도 이민 당국의 체포를 막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진행 중이던 재판정에서 피고가 연방기관에 체포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브라운 판사는 합법적인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것을 막을 권한이 없다며 ICE 요원들의 체포영장 집행은 정상적인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측도 연방 판사가 범죄자에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이민 단속에서 성역이나 금기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나 법원, 교회와 같은 장소에서의 이민 단속은 금기시되어 왔고 이민 당국도 이들 장소에서는 이민 단속을 자제해왔습니다. 한편 지난 17일 프레스노 법원에서도 미립국 전력 이민자가 재판을 기다리다 이민 당국에 체포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0만 달러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이 다음 달 10월 만료를 앞두고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리저널 센터들의 지정 절차와 심사를 보다 강화하며 투자금 하한선 대폭 인상 가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지난주 사전 예고한 리저널 센터의 규정 변경안은 앞으로 이민서비스국의 리저널 센터 지정 심사에서 리저널 센터에 해당되는 지리적 범위를 가급적 제한하고 경제적 효과에 예측이 합리적인지의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민서비스국은 해당 리저널 센터에 투자한 이민자들의 투자금이 승인받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투자 이민자들의 영주권 신청서에 대한 심사도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번 규정 변경 사전 예고는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민서비스국이 그동안 방만하게 지정돼 수백여 개가 난립하고 있는 리저널 센터들의 지정 절차와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의회가 투자이민 프로그램 개혁을 시효 연장 조건으로 제시한 데다 이민서비스국도 투자금 하한선 대폭 인상 방침을 굳히고 있어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다음 달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립국 가족 격리 수용으로 거센 비난을 받았던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을 구금하는 대신 전자발찌를 채우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단체들은 이민자들을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은 물론 비인간적인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들의 구금시설 부족과 가족 격리 수용으로 거센 역풍을 맞자 최근 들어 전자발찌를 착용시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A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추방 대상자 8만 4,500여 명에게 전자발찌를 착용시킨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수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무려 3배나 급증한 것입니다. 그러나 연방이민세관단속국과 이민자 공익 옹호단체들은 제각기 다른 이유로 전자발찌 착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IC는 전자발찌를 쉽게 끊어버린 뒤 도주하는 불법 체류자들이 많아 실질적으로 불법 이민자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고, 이민자 공익 옹호단체들은 전자발찌는 주로 성범죄자들에게 사용하고 있는 데 따라 이민자들을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은 물론 비인간적인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문직 취업 H-1B 비자 신청의 속송 처리 서비스 중단 조치가 내년 2월 19일까지로 연장됩니다. 기존 중단 조치에 적용되지 않아 9월 11일 전에 속송 처리 서비스를 신청한 서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오는 9월 11일 재개될 예정이었던 연관 쿼터가 적용되는 H-1B 신청에 대한 속송 처리 서비스를 내년 2월 19일까지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이민서비스국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번 속송 처리 중단 조치는 연간 쿼터에 적용을 받지 않는 신청서와 기존 승인자의 갱신 연장 신청을 제외한 버몬트와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로 제출되는 모든 신청서에 적용됩니다. 기존 중단 조치에 적용되지 않아 9월 11일 전에 속송 처리 서비스를 신청한 서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 신청서에 대해 근무일 기준 15일 내에 심사를 시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환불해 줍니다. 이민서비스국은 2018-2019 회계년도 H-1B 비자 신청 사전 접수를 시작한 지난 4월 2일 연간 쿼터가 적용되는 신규 신청에 한해 9월 10일까지 속송 처리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타운의 새로운 한인 교통경관이 선서를 마치고 업무에 배치됐습니다. 교통정리와 주차 단속 등의 업무를 맡게 되는데요. 한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정례회의에서 새로운 한인 교통경찰이 선서식을 마치고 근무를 명받았습니다. 버겐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형사사법을 전공하고 있는 20살 빌 박은 타운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타운 행정부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한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친절하게 근무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어린이 만남은 도와주고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펠팍 타운 행정부는 새로운 교통경찰 채용이 최근 주차 티켓 문제로 불편을 겪는 한인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오늘부터 빌박 신임 교통경찰이 펠팍 교통정리나 주차 티켓 등의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 저녁 회의에서 상정된 경찰 추가 채용 관련 개정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지만, 펠팍 내 한인 주민 비율에 비해 한인 경찰이 크게 부족한 점은 인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논의를 통해 한인 경찰을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한국보건복지부가 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외국인 체류 자격 연장을 허가할 때 보험료 체납 정보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에 일시 가입한 뒤 비싼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동안 짧은 체류 기간 요건으로 고액 진료가 필요한 중병 환자가 일시적으로 한국에 가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진료받은 뒤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보건복지부는 어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현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는 외국인 지역 가입자 세대에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또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받아낼 방법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재입국 등 각종 심사 시 보험료 체납 기록을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조혈모 세포이식 외 고가의 의료 행위에 사전 심사를 받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외국인은 24만 명으로 내국인의 3.7배에 달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과 3월 외국인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점검해 145명을 적발했는데, 이 중 300만 원 이상의 고액 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에 일시 가입했다 탈퇴한 외국인도 44명이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재외국민보호 예산을 확대 증액했습니다. 외교부의 2019년도 예산안에는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4대 보험 예산 신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교부가 오늘 발표한 2019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재외국민 보호 예산이 112억 원에서 117억 원으로 5억 원 늘어나는 등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3.9% 증가한 2조 3,586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예산안에는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 강화 항목에서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던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신설돼 관련 예산이 222억 원 증액돼 1,526억여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 밖에 재외국민 영사서비스 지원이 70억 원에서 74억 원으로 4억 원 확대 편성됐으며 재외동포재단 출연금은 590억 원에서 630억 원, 전자여권 발급과 서비스 개선은 1,003억 원에서 1,017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국가 이미지 제고와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공공외교 역량 강화 예산도 144억 원에서 158억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뉴욕주 당국이 새학기를 맞아 주 전역의 대학가를 중심으로 미성년자 음주 예방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21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대규모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어제 주류국과 주 차량국 합동으로 주 전역의 대학가를 중심으로 가짜 신분증 단속과 미성년자 음주 예방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학들의 개강에 따라 미성년자 대학생들의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 예방을 위해 리커스토어는 물론 식당, 주점, 그로서리 스토어 등 술을 취급하는 모든 업소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술 판매 단속을 실시하게 됩니다. 위조된 신분증으로 21세 미만의 대학생이 술 구입을 위해 가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다 적발되면 90일 이상에서 최대 1년 동안 면허 취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된 업체에게는 최대 $10,000의 민사 제재금이 부과되며 재적발 시에는 주류 라이센스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뉴욕주에 따르면 매년 미 전국에서 약 1,800명의 대학생들이 음주로 인해 사망하고 있으며 69만 6천여 명은 술로 인해 폭행사고를 당하고 있고 무려 9만 7천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음주에 따른 성폭행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 대부분의 한인은행들은 평균 이상의 자산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은행 10곳 가운데 7곳이 최고 등급인 별 5개를 받았습니다. 바우어 파이낸셜이 은행들의 자산 건전성, 수익성, 신용도, 평판 등을 종합해 2018년 2분기 은행들의 신용평가를 발표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바에 따르면 뉴욕 일원 한인 한국계은행 10곳 가운데 7곳이 최고 등급인 별 5개를 받았습니다. 2분기 은행 신용평가에서는 뉴 밀레니엄 뱅크는 줄곧 최고 등급을 받아왔던 뱅크 오브 홉, 한미, 우리, 퍼시픽 시티, 메트로시티, 뉴뱅크와 함께 처음으로 별 5개를 받았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는 지난해 2분기에 별 3.5개에서 4개로 등급이 오른 후 4분기 만에 한 등급도 올라섰습니다. 반면 지난해 4분기 별 4개에서 올해 1분기에 별 5개로 등급이 상향 조정됐던 노아은행은 2분기에 한 등급이 내려갔습니다. 2017년 1분기까지 별 5개 최고 등급을 유지하다 지난해 2분기에 4개로 떨어졌던 신한은행 아메리카는 5분기째 최고 등급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KB하나은행은 2분기에도 여전히 별 2개를 받는 데 그쳐 한인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평균 이하 등급을 받았습니다. 한편 바우어 파이낸셜의 신용평가에서 4개에서 5개의 별 평점을 받은 금융기관은 바우어 파이낸셜의 추천 금융기관 보고서에 실리게 돼 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근로자 3명 중 1명은 저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C 버클리 노동센터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시간당 $14 35센트 미만으로 받은 저임금 근로자는 490만여 명으로 주 전체 근로자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식당과 요식업이 14%로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소매업과 교육서비스업은 각각 13%와 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저임금 근로자 가운데 33%가 LA 카운티에 위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앞으로 환각 운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어제 주 전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환각 운전 관련 교통사고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내용의 법안 AB 2058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법안이 최종 승인될 경우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환각 운전 적발 건수를 음주운전과 달리 따로 보고해야 합니다. 특히 베티 캘리포니아주 재무감사국장은 지난달 마리화나 흡연 후 운전을 한 남성이 자신의 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번 법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무감사국장은 캘리포니아주가 환각 운전에 대한 자료 수집을 통해 마리화나 흡연 여부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규정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어제부터 공동주택 흡연 규정 공지 의무화 조례안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3가구 이상 입주해 있는 뉴욕 시내 공동주택의 집주인들은 앞으로 반드시 자체 건물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흡연 규정을 부착해 세입자들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또 신규 입주자 계약 시와 갱신 시에도 흡연 규정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코리 존슨 뉴욕시 의장은 자녀를 둔 큐니 소속 18개 대학의 재학생들이 교내에 설치된 데이케어 센터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60만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케어 센터를 필요로 하는 큐니 재학생 약 1,460여 명은 수업을 받는 동안 아이를 데이케어 서비스에 맡길 수 있게 됐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주 내 모든 스쿨버스 운전자에 대한 약물, 음주 검사가 무작위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스쿨버스 운전자가 근무 시작 6시간 전부터 음주를 금지한 규정을 8시간 전으로 늘리고 모든 스쿨버스 운전자는 약물, 음주 검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뉴욕 나눔재단은 아시안 비영리 단체들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15일까지 2018년도 기금 수혜 단체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올해 지원금은 소외된 노인과 여성, 아동 청소년, 이민자, 장애자 등을 위한 각종 복지 프로그램과 아시안 문화예술계 비영리 단체로 나눠 분배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은 비영리 단체에 등록됐으며 뉴욕, 뉴저지 등 미동부 지역에 기반을 둔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 커뮤니티에 각종 복지 혜택을 제공한 기관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은 습도가 높고 가끔 흐리며 오후에 곳에 따라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0도, 섭씨 영상 32도, 밤 최저 기온은 68도, 섭씨 영상 20도. 금요일 흐린 가운데 기온이 떨어지겠으나 습도가 높겠고 지나가는 비 예상됩니다. 토요일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